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과 종류 이후 조사 종류 방법 하고 계시죠? 이제 낙과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 들어갈게요. 이전 강의에서 낙과 피의 하위 조사 내용으로 돼 있지만 나무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 했어요. 그때 실, 미, 고수, 일부 침수 주수로 나무 조사한다. 그거는 낙과 감수 과실수든 착과든 낙엽이든 나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무조사를 실시했다 가정하고요.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조사 싹 다 긁어 모으란 얘기죠. 네. 종합과수는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뭐 원칙으로 정해놓은 게 안 되면 전수 안 되면 표본으로, 종합과수도 표본 안 되면 전수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을 실시한다. 전수 표본으로 뭘 조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과수, 낙과수. 우리 감수 과실수의 기본은 항상 뭐죠? 몇 개니 피해 과실수가, 그쵸? 그 중에 몇 퍼센트니 피해 구성률, 이거잖아요. 지금 이 몇 개니 낙과 피해, 낙과수가 몇 개니 재해로 피해봐서 떨어진 과실수가 몇 개니 그거를 전수 또는 표본으로 하래요. 전수조사,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적종을 설명드리면서 가끔 가다가 종합과수 얘기를 꺼내요. 그 이유는 결국 같은 과실이에요. 같은 열매예요. 기본은 같아요. 감수과실수도 기본적으로 착과, 낙과, 고사 같잖아요. 다만 이 보장 방식에는 이런 게 조금 추가돼 있고 나무 피해가 조금 세분화돼 있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별개로 인식하시면 공부하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요. 나중에 종합과수 가시면 여러분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종합과수는 고사 주수 감수량, 나무 피해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고사가 10주래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1주당 착과수와 낙과수를 더하게 돼 있어요. 이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적종은 고사가 10주래요. 그러면 1주당 멀쩡한 나무,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를 적용했잖아요. 한 주당 나무 과실수의 개수를 적종은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근데 종합과수는 1주당 착과수 몇 개니 낙과수 몇 개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종합과수 가시면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당 착과수는 예를 들어 제시됐다 치고 낙과수를 여러분이 문제 없대요. 이게 주당 낙과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낙과수 합계 200개, 낙과수 합계 이렇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당이 필요한데 주당이 없대요. 이거는 표본주 낙과수 합계가 아니라 과수원 전체 낙과수 합계예요. 전수조사에서. 종합과수도 전수조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수조사 결과 과수원 낙과수 총 합계 200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사 대상 주수만 조사한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긁어 모은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가 만약에 100주다. 너무 작네요. 한 주당 2개씩 떨어졌구나. 주당 낙과수 2개. 항상 착과수든 낙과수든 무슨 조사든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의 개수인 거예요. 전수조사면 총 그 개수. 그거 인식하시고. 자, 이렇게 전수든 표본이든 낙과수를 조사했어요. 몇 개니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니 낙과 피해 구성률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전수든 표본이든 낙과수 중에서 이 얘기가 똑같은 게 전수조사 밑에도 있고 가보면 표본조사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또 뭐지? 표본조사는 이렇게 하고 전수조사는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든 죄송합니다. 전수든 표본이든 조사한 낙과수 중에서 100개 이상을 최소 100개 이상을 그런데
70개밖에 안 떨어졌어요. 100개 이상 표본 과실을 하래요. 낙과 중에. 그럼 30개 막 더 떨어뜨려야 돼요. 계약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계약자분이 네 그러세요. 그럴까요? 당연히 전체 낙과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떨어진 거 그 자체만 조사하는 거예요. 낙과수 중 무작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100개 지금 표본 과실 추출했죠? 과실 분류에 따라 분류하래요. 정상, 예를 들어 20개, 50%형, 20개, 그 다음 80%형, 뭐 할까요? 40개, 100%형, 20개, 100개 맞죠? 네. 자, 이렇게 분류했어요. 과실 분류에 따라 분류했어요. 정해놓은 과실 분류에 따라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하래요. 50%의 피해 인정 개수 다 아시죠? 0.5 이거 기초 내용이잖아요. 그쵸? 0.8, 1.0 얘는 뭐죠? 피해 0.5 그쵸? 정상은. 자, 50%만 한번 봐볼게요. 피해 개수, 과실수는 20개예요. 지금 여기는 정상이지만 여기는 다 피해 과실수잖아요. 그쵸? 피해 과실은 20개인데 인정 개수는 0.5래요. 그러면 회사에서 손해로 인정한 건 10개네요. 그쵸? 자, 이거 하고 낙과수가 예를 들어 100개예요. 피해죠. 재해로 인해 떨어진 과실이잖아요. 피해 과실. 낙과 피해 구성률이 50%예요. 그럼 회사에서 손해로 인정하는 건 50개네요. 그쵸? 여러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해서 우리는 피해 구성률을 산출해요. 즉,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는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서 봤지만 피해 인정 개수 자체가 아주 작은 단위의 피해 구성률이에요. 피해 인정 개수 자체가 보세요. 피해를 적용해서 손해로 만들어주잖아요. 손해로. 같은 원리잖아요. 0.5, 0.8, 1.0 이 자체가 아주 단세포적인 피해 구성률이다. 이것도 한 번쯤은 인식을 해두자고요. 자, 요 정의들 다 암기하셨죠? 가격 하락은 가능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거, 판매할 수 없고 출하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가능한 거, 둘 다 안 되는 거, 요것도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전수 표본을 통해서 낙과수 지금 몇 개인지 나왔어요? 조사했더니 500개래요. 과실 분류, 피해 인정 개수 100개 이상 추출해서 했더니 예를 들어 낙과 피해 구성률이 50% 나왔대요. 그럼 250개구나. 감수 과실수. 끝. 하지만 만약에 이전에 이 과실이 30%의 피해를 입고 매달려 있다가 이번 재해로 떨어진 거라면, 그렇죠. 맥스 A 빼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금차 피해 구성률 인식만 하고 있자. 적중에서는 그 용어는 잘 쓰이지 않지만 네, 넘어갈게요. 표본조사 낙과수 어떻게 조사하는지 결국 방법의 차이예요. 원래는 500주 낙과 다 긁어 모아야 하는데 힘드니까 표본주를 산정하래요. 그런데 표본주 수표는 뭐 늘 동일한 표본주 수표를 산정하죠.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표본 나무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어디에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표본주 낙과수 합계가 예를 들어 200개래요. 표본주의 합계가 5개래요. 단일 품종 재배 수령 방식이에요. 품재수, 표본주, 낙과수 합계. 품재수, 표본주 합계. 그럼 주당 40개가 떨어졌겠구나. 주당 낙과수.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래요. 만약에 그럼 4,000개가 떨어졌겠구나. 과수원, 낙과수 합계. 낙피 적용하면 끝나는 거죠, 뭐. 네. 오케이. 자, 낙과 피해 구성률 산출 방법.
낙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산출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든 피해는 분자에 피해가 올라가고 분모에는 기준이죠. 기준 피해 더하기 정상.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거. 피해와 정상이 제시되면 여기다가 나도 모르게 정상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안 되십니다. 그러면 네. 피해 구성률, 산출 방법은 기초 단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낙과 감수 과실수를 위한 거 끝났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낙과 피해 조사 아까 할 때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해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한다. 그쵸? 거기에 품종별로 100개 중이라고 돼 있나요? 없어요. 그쵸? 나중에 종합과수 가시면요. 예를 들어 참다래 같은 경우 수학 개시 후에 낙과 피해 조사를 할 때 거기에는 품종별로라고 돼 있어요. 품종별로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근데 적종은 조사 방법에 그냥 낙과 중 임의의 100개 이상이지 품종별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품종별로 100개 이상하고 그냥 낙과 중 100개 이상하고 무슨 차이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품종별로 하고 뭘 품종별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조사면 낙과 피해 구성률, 낙피.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어요. 참다래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100개 이상 A 품종에서 즉 A 품종의 낙과수 중 표본 과실을 100개 이상. 그럼 A 품종의 낙피. B 품종 낙과수 중 표본 과실 100개 이상. 그럼 B 품종의 낙피. 이해되시죠? 그러면 A 품종의 낙과수 곱하기 A 품종의 낙피. A 품종의 낙과 감수 과실수. B 품종의 낙과수. B 품종의 낙피. B 품종의 낙과 감수 과실수. 합산. 이게 종합과수예요. 근데 적종은 품종별로 100개 이상이 안 돼 있고 그냥 낙과 중 임의의 100개. 즉 피해 구성률을 품종별로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농구먼 이론서에 이 예시가 등장하기 전에는 적종은 품종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종합과수랑 너무 차이가 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냥 임의의 100개니까. 근데 농구먼 이론서에 이 예시가 등장을 했네요. 자, 품종 구분 여부 돼 있죠. 여기 뭐 어디에 V 체크가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종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종도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할 때 여러 품종이 있잖아요. 그럼 품종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 상황에서 품종별로 조사했다? 그러면 품종별로 이렇게 해라. A의 낙과수에 A의 낙피, B의 낙과수에 B의 낙피, 합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 착과 피해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낙엽률 조사 볼게요. 낙엽률 조사, 즉 낙엽 감수 과실수를 위한 조사.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낙엽률 조사 언제 했죠?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네. 적과 종류의 전, 한정특약 가입한, 즉 3-3의 경우에 낙엽률을 조사했어요. 언제일 때? 태, 화, 지, 집일 때. 그쵸? 낙엽률을 어떻게 조사했죠? 표본 주수 산정해서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까지 잎이 떨어진 자리. 낙엽수와 차겹수. 그래서 전체 분의 낙엽수. 그럼 낙엽률이 나오죠. 근데 얘는 그냥 단순히 잎이 얼만큼 떨어졌나. 이거예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보험의 목적은 뭐다? 과실이다. 그럼 이 정도 비율의 낙엽 피해가 과실에 얼만큼 피해를 발생했을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계산하잖아요. 그쵸?
우리 저가 종류 전에 다 한 거예요. 과실 피해 이만큼의 피해를 끼치는구나. 인정되는구나. 자, 그럼 얘는 뭐에 쓰였어요? 예를 들어 30% 계산됐다 칠게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 얘 뭐에 쓰였어요? 저가 종류 전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하나로 평년 착과수 중에 이만큼 착과량의 감소를 유발했겠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리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이만큼 과실을 없앴을 거야, 나무에서. 기억나시죠? 자, 이제 저가 종류 후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가 종류 후 한번 볼까요? 똑같이 태화지집일 때. 우리 낙과 피해 조사 하위 항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낙과 피해 조사는 태화지집 우일일 때 한다. 하지만 낙엽률 조사는 우박 일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냥 태화지집이에요,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계산식 똑같고요. 단감, 떫은감 분리되는 거 똑같고요. 자, 쓰임이 다른 거죠. 얘는 착과 감소량을 계산하기 위해 쓰였다 한다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착과수에 똑같이 30% 계산됐다 칠게요. 착과수에 30%를 적용해서 무엇을 산출한다? 낙엽률에 따른 낙엽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출하잖아요. 쓰임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거 유사한 거 우리 지난 강 때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할 때 했었는데 저가 종료 전에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에 나무 피해가 있었다면 유매도절소 침수 주수는 유매도절수가 없다 치고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나무 피해율 계산되고요. 나무 피해율 얘가 뭘로 쓰였죠? 평년 착과수 중에 이만큼 착과량의 감소를 유발했을 것이다. 그쵸? 그런데 저가 종료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침수 주수가 아니라 일부 침수 주수가 있었죠. 일부 침수 주수는 이만큼으로 착과량의 감소를 유발했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막바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침수 주수 평균 침수 착과수를 바로 적용했잖아요. 그쵸? 똑같은 침수 주수지만 달랐어요. 네. 똑같은 낙엽률이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쓰임 정리하는 거 한 번이고요. 조사 방법 똑같다. 두 가지 있고요. 또 하나. 단감의 경우, 떫은감의 경우 공식이 나뉘어지죠? 자, 단감 한번 볼게요. 제가 기초에서 이거 공식 스토리 말씀드렸어요. 낙엽률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거죠? 0.015. 0.115. 0.115. 네. 1.0115. 1.15%를 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차감했죠? 낙엽률을 조금 더 인정해 주지만 낙엽 피해를 경과일수만큼은 과실 생장에 기여를 했으니까 차감해 준다. 하루에 0.0014만큼, 0.14%만큼 기억나시죠? 자, 이때 경과일수, 떫은감은 적용 안 해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가 종료 전, 저가 종료 후, 만약에 다 단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감이다라고 가정하면 경과일수를 적용을 하는데 착과 감소 보험금 시기 때는 전혀 헷갈림이 없어요. 그냥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까지. 근데 과실손해보험금, 즉 낙엽 감수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 단감 경과일수를 적용하실 때 어떤 분들이 적과 종료일자부터, 즉 적과 종료일자부터 사고일자까지 이러신 분 계세요. 사고일자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쓰임 차이예요. 쓰임 차이. 이때는 즉 6월 1일부터 저가 종료 전까지는 착과량의 감소로 이 피해율을 이용하고 저가 종료 이후부터는
감수과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 피해를 이용하고 이 쓰임의 차이지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까지 이 잎이 떨어지기 전에 잎이 이 경과일수만큼은 과실생장에 기여를 했으니까 차감하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여기부터만 기여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과일수는 저가 종류 전이든 후든 항상 6월 1일부터 사고일자까지입니다. 오케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왜 착과수에 곱한다? 이거 기초 단계에서 했어요. 기초 단계에서 우리 사실 저가 종류 이후 감수과실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다 한 거예요. 왜 착과수에 곱한다? 이거 일종의 착과 피해다. 잎이 떨어지면 과실에 피해를 끼치는데 어떤 피해를 끼친다? 이만큼 커져야 되는 과실이 이만큼밖에 안 자라고 모양이 막 못생기게 막 이렇게 뒤틀리게 자라고 당도가 떨어지고 색깔이 안 예쁘고 탐스럽지 않고 영양분을 못 끼치니까 못 보내니까 이런 형태의 피해가 생긴다. 하지만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착과 피해다. 착과수, 이 과수원의 착과수 10,000개 중에 그만큼 못생겨지고 맛도 없어지고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구나. 낙과수 중엔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착과 피해다. 착과수에 적용한다. 됐죠? 네. 그럼 우리가 착과수를 구해야 되는 케이스는 낙엽감수과실수를 구할 때 하고 또 한 가지. 그쵸? 이 다음에 나오는 착과감수과실수를 구할 때 몇 개 중 이게 다 착과수겠네요. 자, 이 얘기는 착과감수과실수 하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 정리 다 되셨죠? 오케이. 자,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 정하고 조사 방법 똑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곳의 결과지에 여기에 감이 맺힌대요. 결과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고 당시 착과수에 곱하기 낙엽 인정 피해율인 앞으로 이걸 옆피라고 부를게요. 40%래요. 40%만큼 과실이 못생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낙엽 감수 과실수. 공식도 똑같습니다. 자, 경과일수 헷갈리지 마세요. 경과일수.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무 감수 과실수 두 종류. 낙과, 낙엽 감수 과실수 했죠? 착과 감수 과실수만 하면 되겠네요. 자, 농구만 이론서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것도 저기 손해평가 현장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봐두세요. 낙엽이 떨어진 자리 센다. 여기 지금 낙엽 떨어진 자리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럴 때 낙엽률이 50%다. 문제 응용할 수 있겠죠. 막 잎을 뭐 몇 개 착엽시켜 놓고 몇 개 낙엽시켜 떨어뜨려 놓고 낙엽률 구하시고 단감이니까 떫은 감이니까 인정 피해율 구하시고 가능하겠죠? 낙엽률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또 가능하다고요. 자, 두 번째. 피해가 있지만 그림이 좀 그렇죠. 네. 착엽으로 보는 경우. 잎이 이렇게 좀 찢겼어도 착엽으로 보래요. 50% 미만 꺾이거나 50% 미만 막 이렇게 뭐 찢겨지거나 벌레 먹거나 그다음에 50% 미만 잘렸거나 전부 다 착엽이래요. 50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하고 낙엽률, 낙엽인정 피해율, 낙엽 감수 과실수까지 쭉 연결될 수 있더라. 자, 착과 피해 조사 볼게요. 뭐 다 했죠 뭐. 몇 개 중 착과수 몇 % 피해받니?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감수 과실수. 자, 착과 피해 구성률이 50%래요. 자, 이게 두 번째 사고래요. 근데 1차 사고에도 착과 피해가 있었대요. 20% 피해 입고 이 과실이 매달려 있다가 20% 피해 입고 매달려 있다가 또 사고 맞은 거예요. 위에 피해가 겹쳐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0. 네, 저는 숫자 이렇게 할게요. 0.5 마이너스 0.2 맥스 A. 네. 착과 피해 조사 대상제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우박 일소는
착과 낙과 이 순서대로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감수과실수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의 발생 농지에도 해야 하지만 하나요. 적과 종료 이전 우박 피해 과수원 3-1 3-3 3-2는 조세 화재 일부 피해 자연재해 없이니까 뭐 우박이 발생할 케이스가 아니죠. 3-1 종합위험 자연재해일 때 그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와 만약에 이 자연재해가 또는 자연재해 중에 우박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피해가 알 수 없으니까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 이거예요. 3-3 착과 손해 감수가 실수 안 하죠. 하지만 우박이라면 나중에 피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가 드러나는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 3-1과 3 이 케이스. 꼭 적과 종료 이후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언제 조사하나 봤더니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모든 조사는 조사 시기가 그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또 하나 피해가 나중에 조사하면 증가하지 않을 시점. 낙과 피해 조사 가면 바로 피해 조사 가능하잖아요. 그냥 냅두면 피해가 증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착과 피해 조사 피해가 가능한 시점 수학기. 그 전에 조사해봤자 피해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논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조사 그 전에 조사해봤자 수확량 확인이 안 돼요. 수학기에 가야죠. 이해되시죠? 조사 시기도 암기 대상으로 보시지 마시고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근데 더 늦춰지면 피해가 증가하면 안 되는.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계약자는 수확 전에 통보해야 돼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냥 통보 없이 수확을 해버렸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나중에 우리 피해 발생했는데요. 인정할까요? 피해가 없으니까 수확했지. 인정 안 해요. 그 내용입니다. 자, 조사 방법 볼까요? 일단 착과수를 알아야 되겠죠? 착과수. 네. 괄호 2번 먼저 볼게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해야 하며 표본조사니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자,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 별개의 조사를 의미하지만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 한 거고 우리 봤잖아요. 이건 착과 피해 몇 개니를 위한 조사니까 의무조사다. 적착조사하고 다른 조사다. 이걸 위한 조사다. 하지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와 이번 이 몇 개니를 알기 위한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별 차이 없으면 이전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했는데 7,000개 나왔어요. 바로 이어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에서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전 착과수 조사 값은 뭐예요? 예죠, 뭐 적과후 착과수. 자, 두 번째 또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전 착과수 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별도로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표본 주당 착과수 조사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전 착과수 조사값? 이때의 착과수 조사값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럼 착과수를 확인을 했어요. 착과수 확인했어요. 이게 참 제가 농구먼 이론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공부를 농구먼 이론서만 좀 이렇게 잘 깔끔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볼 때 한 적어도 20-30%는 수월함을 느끼실 텐데 이것도 괄호 2번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이 중에 착과수 조사하고 표본과실 추출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나와 이게. 어떻게 했어요? 해야죠 뭐. 자,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위의 내용 반복이고요.
자, 대표 품종 또는 품종별로 조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뭘 대표 품종 또는 품종별로 조사하래요? 착과 피해 조사를. 여기서 말하는 착과 피해 조사는 착피조사, 착피조사. 착피조사. 뭐처럼 써 있어도 우리가 다 알아 먹어야 돼요.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착과 피해 구성률 계산을 품종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적과후 착과수 기준 60%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이 있다면 대표 품종만 조사하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 지울게요. 네. 자,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적과후 착과수가 10,000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과수원에 3가지 품종이 있다고 칠게요. 10,000개 중에 A 품종이 6,500개, B 품종이 2,000개, C 품종이 1,500개. 그럼 10,000개 맞죠? 네. 대표 품종 있나요? 있잖아요. 60% 이상. 그러면 얘에서만 표본 과실 추출해서 몇 개인지 이따 나와요. 낙과는 임의의 100개 이상이었잖아요. 얘에서만 표본 과실을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얘 표본 과실만 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고 예를 들어 25%가 나왔다 치면 25%가 착피가 나왔다 치면 A 품종 착과수 몇 개? A 품종의 착피 B 품종 착과수 곱하기 대표 품종의 값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C 품종 착과수 곱하기 대표 품종의 조사값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밑에 써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막 띄엄띄엄 써 있지만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나무조사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하기 때문에 A 품종, B, C 품종 각각의 착과수가 조사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수원 전체 착과수 10,000개 착과 피해 조사 당시의 착과수 예를 들어 뭐 7,000개 지금 A 품종 6,500개는 이 중에 차지하는 비율 대표 품종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지금 착과 그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다시 몇 개니 조사했더니 7,000개.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수원 다 합쳐서 7,000개면 그냥 0.25 적용하면 되겠죠. 굳이 이거를 A, B, C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결국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네. 자, 근데 이런 케이스예요. A 품종 적과후 착과수 중에 A 품종이 5,000개, B 품종이 3,000개, C 품종이 2,000개래요. 대표 품종이 있나요? 적과후 착과수 중에 60% 이상 차지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대표 품종이 없어요. 이럴 경우엔 A 품종 착과수 중에 이건 지금 적과후 착과수예요. 착과 피해 조사를 위한 착과수 조사는 별도로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착피 예를 들어 뭐 20% B에서 표본 과실 착피 예를 들어 뭐 15% 같은 과수원 같은 재니까 큰 차이는 안 나겠죠. C에서 표본 과실 착피 예를 들어 뭐 22% 그럼 A의 착과수 곱하기 A의 착피 B의 착과수 곱하기 B의 착피 C의 착과수 곱하기 C의 착과 피해 구성률. 이해되시죠? 이게 대표 품종의 대표 품종만 조사해라? 아니면 품종별로 실시해라? 그 의미예요. 피해 구성률을 이렇게 하란 얘기구나. 아까 낙과 피해 조사하고 구분되시죠? 얘는 아예 품종별로 실시해라. 아니면 대표 품종만 해라.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낙과 피해 조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표를 봤더니 품종별로 하려면 해라. 그 정도. 오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알아야 되나 하시지만 갑자기 여러 품종이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품종 것을 각자 이렇게 매칭만 시키시면 돼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사 주수가 10주 있고 수확불능 주수가 5주 있대요.
근데 이 고사 주스는 A 품종의 것이고 이 수학불능 주스는 B 품종의 것이래요. 그러면 10주 곱하기 고사 수학불능, 고사 더하기 수학불능,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A 품종의 조사값이 나오겠죠. 수학불능 5주 곱하기 B 품종의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값이 나오겠죠. 곱하기 1.0 마이너스 맥스 A 품종이 있다면 A 품종 거, B 품종이 있다면 B 품종 거. 근데 대표 품종만 조사했다? 그럼 대표 품종 거. 매칭만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착과수 조사 2번.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피해 구성률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 과실수를 이렇게 추출하래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한 주 이상, 그런데 과수원당 3주 이상, 2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품종, B 품종 2개예요. 품종이 2개. 하나 되면 얘만 충족하죠. 얘 충족 안 되잖아요. 둘 하든가,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뭐 둘 하나 하든가. A 품종만 있어요. 그럼 몇 주? 3주 해야죠. 얘 충족해야 되니까. 둘 다 충족하려면. C 품종까지 있어요. 뭐 하나 하든가. 뭐 많이 하면 좋지만 본인만 힘든 거죠. 계약자 싫어하고. 네. 자, 표본 과실수. 낙과 피해는 임의의 100개. 얘는 품종별로. 네. 근데 이제 표본 주수, 그 과실을, 여러분, 과수원당 3주, 한 주에 만약에 100개, 150개 있다 쳐요. 다 추출하면 450개예요. 많잖아요. 거대 재해일 때에는 기준 표본의 절반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누구 거? 계약자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린 조사만 하고 계약자 거예요. 조사하고 이걸 뭐 버리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확이 완료됐대요. 피해가 없으니까 완료됐겠지. 그러면 이 품종은 조사 뭐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또는 나갔는데 피해가 이거는 뭐 조사해도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품종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 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 품종의 조사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저 위에 있어야지 맞는 내용이겠죠. 네. 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과육이 막 짓물렀어요. 근데 아직 과실이 덜 컸어요. 이건 다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약자가 뭐라 그러게요? 이거 그냥 냅두면 병충해 때문에 주위과실까지, 주위에 있는 과일까지 다 망가뜨리니까 따버리겠죠? 그러면 유동적으로 조사해라. 유동적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오케이. 자, 지금까지 지난 강의 나무 감수가 실수 2종류, 이번 강의 낙과 감수가 실수, 낙엽, 착과 감수가 실수까지 4개의 감수가 실수를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약관, 주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죠? 만약에 나무 특약 가입 안 했다면 여기서 끝이에요. 바로 보험금 산정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나무 특약을 가입한 동시, 사실 과수원 하시면서 나무 특약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그럼 나무 조사해야죠. 자, 우리 몇 강 거슬러 올라가서, 자,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했다. 무슨 의미? 수확기 종료된 이후에 또 재해가 발생했구나. 왜요? 자, 적과 종료 전 피해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스위치 껐다 켜요. 이제 나무 특약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재해가 왔어요. 나무 조사 자연스럽게 되죠. 과실 조사를 위해 기본이 나무 조사잖아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죠. 즉 수확 완료 전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나무 자체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무 조사 기본입니다. 실미, 고수기, 고사 나오잖아요. 다만 적종은 주의하실 게 과실의 입장에서는 미보상인데 특정 위험이 있으니까 조수회 같은 거. 네. 나무 입장에선 고사일 수가 있더라.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나무특약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만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 시기별 조사 흐름 봤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이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추가 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때 실시되는 조사의 이름이 고사나무조사예요. 뭘 조사한다? 고사만 조사해요. 네. 수확불능 열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고사만 조사합니다. 왜? 수확불능의 용어의 정의 뭐예요? 나무가 죽지 않아. 나중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잖아요. 피해 주스가 아닌 거죠. 나무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조사 시기는 당연히 수확 완료 후, 고사나무 조사 수확 완료 후, 나무특약 보장 종기 직전에 하고요. 대상재해는 종합위험, 자조화. 이 나무조사, 즉 고사나무조사 방법은요. 모든 품목 나무특약이 다 똑같아요. 보험금 산정도 똑같고. 수확 완료 후 고사나무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해라. 여러분 여기서 수확 완료 전 고사주스는 무시하나요? 그거 아닌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오케이. 추가 고사나무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사하는 나무 어떻게 조사하나 봤더니 품재수별 실제 결과 주스는 당연하고요.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스. 그럼 나누기 실제 결과 주스 하면 피해율 나오겠네요. 그리고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은 전이든 후든 미보상 고사 주스. 이건 동일합니다. 피해율. 항상 우리는 조사에서 여기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사는 다 끝났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과감소 보험금을 위한 조사했죠. 저가와 착과수 조사, 그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다 했어요. 조사는 2개였지만 주계약에서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미진한 거 우리 해설 노트 가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해설 노트는 이 농구먼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쭉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해설 노트 저 뒤로 가시면 사고 당시 착과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사고 당시 착과수 일단 착과수 어디에 적용되죠? 착과수 했잖아요. 낙엽 감수 과실수와 착과 감수 과실수. 그쵸? 다 착과 피해잖아요. 매달려 있는 과실에 발생한 피해. 그러니까 착과수 중에 낙엽 인정 피해율 또는 착과 피해 구성률만큼이 착과 감수, 낙엽 감수 과실수예요. 물론 맥스 A가 있다면 이전 사고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다면 차감하고요. 이 맥스 A는 다다음 강 정도에 한번 다 정리할게요. 네. 지금은 어떤 거다. 이거 빼주지 않으면 중복 보상되는구나.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여기 착과수가 필요해요. 지금 요 얘기 해보자는 거예요. 얘네 둘을 위한 몇 개니? 요 얘기. 이게 적종 저 뒤에 별표 7, 농구먼 이론서 별표 7 보시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있어요. 적종에만 있어요, 그게. 자, 근데 사고 당시. 여러분 이거 이 용어 한번 보실까요? 사고 당시 낙과수예요. 사고 당시 나무 피해 과실수예요. 똑같이 사고 당시 착과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1차 사고 났는데 낙과수가 500개 있었어요. 지금 낙과 피해라고 해볼게요. 2차 사고 났는데 낙과수가 300개 있대요. 자, 2차 사고에 낙과 피해 낙과 감수 과실수 구할 때 합쳐서 800개 곱하기 낙피해요? 아니잖아요. 300개 곱하기 낙피할 거 아니에요. 사고 당시 낙과수. 또 하나. 1차 사고 때 고사주수가 10개 있었어요. 2차 사고 때 고사주수가 15주 있어요. 2차 사고 만에. 그러면 나무 피해 과실수를 합쳐서 25주의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예요? 아니잖아요. 15주만 하잖아요. 왜? 얘네들은 얘네 때 다 계산해줬잖아요. 1차는. 그러면 사고 당시 착과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지금 사고 만에 피해 과실수 중에 얼만큼이 손해니? 사고 당시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만약에 낙과 조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제시되지 않고 주당 20개의 낙과수가 주당 30개의 낙과수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2차 사고 때 낙과 감수가 실수, 낙과수 몇 개니? 낙과 피해 구성률 해야 되는데 낙과수 몇 개니? 이렇게 제시되면 좋은데 주당으로 제시됐네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30개 떨어졌구나. 조사 대상 주수의 것만. 그럼 여기 오면 돼요. 자, 이 조사 대상 주수. 이번 사고 것까지를 반영해야 되겠죠? 이번 사고의 나무조사값까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2차 사고 거 조사하는 거잖아. 2차 사고 거. 근데 만약에 2차 사고 때 미보상이 5주가 있대요. 그러면 미보상 5주 차감해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이번 사고에 미보상 조사 안 할 거 아니에요. 미보상 5주 조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수학이 30주가 있대요. 차감해요, 안 해요? 조사 대상 주수 할 때, 실미고수기 할 때 이번 사고 것까지 반영해요, 안 해요? 빼잖아요. 이번 사고에 이거 과일이 없는데 뭐하러 가서 조사해요? 이해되시죠? 사고 당시라는 말은 개수로도 그렇지만 나무도 이번 사고의 조사 대상 주수 인식하세요. 이거 빼먹는 경우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착과수로 돌아와서 사고 당시 착과수. 문제, 계산 문제 어떻게 제시되는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 조사 값이 제시돼요. 표본 조사 값, 제가 착과수 조사는 무조건 다 표본 조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주당 표본주 조사 대상주 수정해서 표본주 정해서 가서 세봤더니 주당 100개래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요? 조사 대상주 수 곱하기 주당 100개. 주당 100개인데 조사 100주 했구나? 그러면 10,000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됐죠? 가장 흔한 경우죠. 두 번째. 그냥 제시되는 거예요. 전수조사, 낙과 전수조사처럼 땡큐. 착과수 10,000개. 이렇게 제시돼요.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럼 땡큐. 여기다 그냥 10,000개 적용하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계산 문제 풀이로 지금 이렇게 스위치 돌리세요. 세 번째. 아까 조사 방법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전 착과수 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착과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지금 착과감수가 실수, 낙역감수가 실수를 산출해야 되는데 착과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몇 개니 알아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대요. 왜? 이전 착과수 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전 착과수 조사값. 아까 했죠? 적과 후 착과수가 첫 번째면 적착, 그 다음 사고면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착과수 조사값. 이런 조건이 있다면 찾아 쓰면 돼요. 자, 네 번째. 별표 7에 있는 거예요. 별표 7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서 적과 종료 이후에 나무 피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 아니에요? 우리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감수 과실수. 지금 요거 그냥 나무 피해 과실수. 고사주수 더하기 수학불능주수 곱하기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까지 일부 침수주수 마찬가지고 적과 종류 이외에 낙과수, 낙과 피해 과실수예요. 그냥 뭐 300개, 500개 이렇게 이거 적용되기 전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수학 과실수를 차감하래요. 이게 별표 7에 사고 당시 착과수 요거 이렇게 구하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1, 2, 3 아무것도 제시가 안 되면 주당 착과수도 제시 안 되고 뭐 이렇게도 제시 안 되고 이전 착과수 조사값 적용하세요 이것도 제시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착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만 딱 나와 있어요. 몇 개 중 몇 %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만 있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하냐고, 얘. 1, 2, 3이 다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래요. 아, 저가 착과 수가 11,000개였어요. 첫 번째 사고 때 낙과 피해 있었는데 낙과 500개 됐어요. 두 번째 사고 때 나무 피해 있었는데 나무 1,500개 나무 피해 감수 나무 피해 과실수 여기 그냥 피해 과실수에 다 피해 구성률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사고 때 착과수 1, 2, 3이 아무것도 제시가 안 돼 있으면 11,000개에서 500개 낙과수 자체 1,500개. 그럼 9,000개구나. 일종의 유추하라는 거죠. 유추해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 여기서 지금 제가 조사 대상 주수 말씀드린 거, 이번 사고 것까지 차감해야 한다는 거,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저가와 착과수 마이너스 저가 종류 이후에 나무, 낙과, 기수학과 실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가 종류 이후 이번 사고까지의 나무, 낙과, 기수학과 실수 합친 거를 차감한다. 이번 사고까지. 왜요? 만약에 3차 사고인데 이번 사고 착과수가 아무것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1, 2, 3이. 근데 여기 3차 사고에 기수학과 실수 2,0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사고가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무에 없잖아요. 2,000개 수학 다 해서 나무에 없잖아요. 이번 사고 당시에 지금 나무에 없잖아요. 이번 사고가까지 빼야죠. 마이너스 2,000, 7,000개. 이번 사고에 낙과수가 1,000개가 또 발생했대요. 우박 피해인가 보죠. 착과 낙과 피해. 그럼 그 1,000개. 이번 사고 나무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빼야죠. 이번 사고에 나무에 있는 것만 따지는 게 사고 당시 착과수예요. 이번 사고에 나무에 있는 것만. 기수학이든 낙과든 나무 피해가 실수 다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별표 7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얘보다 클 수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클 수 없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클 수 없음. 이제 해설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착과 감수가 실수 또는 낙엽 감수가 실수를 위해 얘가 필요한데 몇 개니? 얘가 계산 문제에 제시되는 경우의 수, 표본주, 조사값, 바로 제시되는 거,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제시되는 거, 또는 이전 착과수 조사랑 큰 차이 없어서 대체, 그럼 찾아 쓰는 거, 아무것도 제시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얘처럼 하는 거예요. 저가와 착과수에서 이번 사고까지의 값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나무, 낙과, 기수학과 실수를. 근데 얘. 자, 클 수 없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첫 번째, 주당 착과수 값이 제시가 됐어요. 또는 착과수가 20,000개, 30,000개 자체가 제시가 됐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결과적으로 이전 착과수 조사값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 착과수 조사값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표본주당 착과수 값 또는 전체 착과수 값이 제시가 된 경우 그럼 우리는 몇 개니에 주당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했더니 10,000개래요. 그대로 대입하면 될까요? 또는 착과수 값이 10,000개 이렇게 제시가 된 경우에 그냥 대입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시가 됐어도 별표 7에 사고 당시 착과수 계산, 저가 착과수에서 이번 사고까지의 나무, 낙과, 기수학 다 뺀 거 이걸 계산해봤더니 9,000개래요. 제시된 값은 이거나 10,000개인데 이걸 계산해봤더니 9,000개래요. 아, 이거보다 클 수 없다 그랬지? 그럼 여기 9,000개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즉 둘 중에 작은 값을 적용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시된 값을 그대로 적용 10,000개 아니면 그래도 제시됐어도 계산해서 9,000개 작은 값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자, 포인트를 클 수 없음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제시가 됐어도 비교해서 이게 작다면 이거보다 클 수 없다니까 9,000개를 해야죠. 포인트를 클 수 없음에 맞추면. 근데 한편으로 분명히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최소값을 적용해라. 유가타 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또 나무 피해율 중에 최대값을 적용해라. 농금원 이론서는요. 최소값을 적용해라, 최대값을 적용해라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공식에. 우리 조사 방법 뒤에 나오는 보험금 산정 방법 보세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공식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뭐 공식으로까지 아니어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 거기서 살짝 퀘스천 마크. 이거를 규정돼 있다, 요거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시가 됐어도 이거 산출해보고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비교해서 작은 값.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약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제시된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 주의예요. 저는 교재든 강의든 그냥 제시된 값을. 굳이 한 번 더 이거 계산해서 확인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농금원 이론서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진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어쩌라는 거야. 난 시험 봐야 되는데. 그쵸? 자, 우리는 무슨 시험? 서술형 시험. 서술형 시험에 이점을 살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회시험에서 여러분 인삼 해가림 시설 말도 안 되는 문제 하나 나왔잖아요. 제곱미터당 시설비 그 표 6,000원인가요? 그거 암기 못하면 못 푸는. 계산 과정은 쉬운데. 저희 회원 중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못 외우셨대요. 근데 너무 빤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냥 10,000원을 대입했대요. 그리고 거기다 쓰셨대요. 10,000원 대입해서 풀었다. 득점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풀이 과정을 알고 있느냐. 근데 이거 암기, 그 만점은 아니었어요. 만점은 아니었는데 만점에 가깝게 득점을 하셨어요. 풀이 과정을 알고 있느냐. 즉,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나는 이거로 할래. 나는 제시된 값으로 할래. 여러분 의사가 확실하시면 그렇게 하시되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왜냐면 여러 학원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의하시는 분들, 또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약간 확대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로 할랜다. 이거 작은 거로 할랜다. 그럼 쓰세요. 별표 7 클 수 없음에 기준해서. 근데 나는 그냥 제시된 값을 쓸랜다. 쓰세요. 별표 7에 클 수 없음으로 돼 있지만 난 제시된 값으로 하겠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이해되시죠? 제가 시설보험금 비용 손해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불확실한 거는 내가 쓰는 수밖에 없다. 자, 시험 문제로서 명확하게 조건이 제시돼야 된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표본조사 값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착과수 뭐 10,000개 이렇게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리고 여기 조건에 이전 착과수 조사 값을 적용해라. 이런 것도 제시가 안 됐을 경우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란 얘기. 근데 이전 착과수 조사 값을 적용해라 한다면 이거 제시 안 됐고 이거 제시 안 됐고 이전 착과수 조사 값을 제시해라 한다면 그때도 그것과 비교해야 하는지. 이건 그 내용입니다. 자,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우박으로 인해 착과 피해가 있네요. 우박, 착과, 낙과 감소가 실수. 그럼 착과 감소가 실수를 구해야 되겠죠? 착과 감소가 실수, 착과수 몇 개니? 표본 주값이 제시가 됐네요. 주당 40개.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몇 주예요? 90주. 근데 90주가 제시가 안 됐어도 이번 사고의 나무 조사값까지 반영. 착과수 곱하기 착피.
이전 사고 없었나 봐요. 착과 피해가. 맥스 A 0. 착과 감수 과실수. 자, 이렇게 하는 게 제 방법인데 클 수 없음 하니까 비교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봤더니 4, 9, 36, 3600개죠. 얘하고 저가 착과수 제시됐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했거나 8000개에서 이번 사고까지의 낙과수, 피해 구성률 반영 전, 기수학 과실수, 나무 피해 과실수 다 합쳤더니 4500개. 얘를 빼요. 8000 마이너스 4500개, 3500개. 그 중에 작은 거, 클 수 없음에 초점 맞추시는 분들. 저는 3600개 곱하기 0.4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고 당시 착과수 여기서 정리 끝내야 돼요. 결국은 1, 2, 3, 4 중에 하나고 클 수 없음을 내가 적용할까 말까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사 방법, 또 사고 당시 착과수, 낙엽 인정 비율 정리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산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고 해설 노트에 있는 예시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그리고 보험금 산정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